걷고 서고 뛸 때마다 우리 몸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무릎. 하지만 무릎이 무너져 내리면 노년의 행복도 휘청거립니다. 지팡이 잡고 짚고 아들내미 팔짱 끼고 이러고 다녔어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이런 식으로 됐나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허망하죠. 고통의 주범, 무릎 관절염. 주사 치료부터 수술, 새로운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100세 청춘의 조건, 무릎을 오랫동안 건강히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계별 맞춤 치료로 망가진 무릎 관절의 치료 방향을 제시해주는 손명환 원장. 쓰면 쓸수록 다를 수밖에 없는 무릎 관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앓고 있다는 무릎 관절염. 발병 연령대도 점점 젊어지고 있죠. 몇 달 전부터 왼쪽 무릎이 문제였다는 오량숙 씨도 50대 중반입니다. 앉아있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그때가 제일 불편하죠. 30분 걸으면요, 여기 딱 무리가 와가지고 통증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오량숙 씨. 한 달 정도 치료를 이어오면서 증상이 점점 호전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지 무릎을 많이 이렇게 굽혔다 폈다는 그런 활동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직 우리 해부학적으로 안에 우리 반월상 연골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내원 당시 오량숙 씨의 무릎 상태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퇴행성 관절염 초기였습니다. 손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고분자 연골 성분으로 된 DNA 추출액을 주사합니다.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됨으로 해서 우리 물이 차고 하는 이제 2차적인 무릎에 염증이 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사가 들어감으로써 염증을 줄여준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 지금 물렁뼈가 파열됨으로써 아래 위에 연골이 지금 약간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 초기로 보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주사가 들어가서 연골에 대한 지금 현재 유지, 재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재생 효과보다는 어떤 연골에 대한 유지에 대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주사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물이 차고 부어있던 무릎도 점차 가라앉았는데요.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극심했던 통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일단 우리 무릎에 대한 치료 원칙은 첫째는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 이제 크게 우리 약물 치료, 이제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큰 틀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 한 7 내지 80% 정도에서의 정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무릎 주변 인대를 강화해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죠.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역할을 하는 대퇴사 두근을 강화하는데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의 무게에 짓눌려 무겁기만 했던 발걸음. 고통을 털어버리면서 다리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그렇고, 또 내가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는 내가 살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최복숙 씨도 1년 전부터 무릎 관절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엄습해오는 통증.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치료를 망설였죠. 또 많이 몇 개월 놀아야 되고 또 막 그러니까는 이제 또 많이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제 행복하고 나이만 항상 감사하지. 최복숙 씨를 괴롭혔던 통증의 원인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 5번의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통증도 줄어들었는데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무릎 관절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 상당히 지금 무릎이 안 좋은 무릎인데 조금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효과를 못 보시면은 조금 머릿속에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걸 갖고 계십시오. 생각을 이제 하고 예,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예.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 움직이며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죠. 무엇이든 오래 쓰면 닳고 고장나듯이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사용은 관절 수명을 단축시키고 퇴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퇴행이 진행되면 관절면을 감싸고 있던 연골이 마모되면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데요. 연골이 닳게 되면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맞닿아 부딪히게 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퇴행성 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은 쉽게 말하면 많이 쓴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힘든 일 하셨던 분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었다든지, 뭐 젊을 때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무릎 뼈 사이에 있는 이제 물렁뼈,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해서 병이 진행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퇴행성은 아무래도 자기 무릎이 갖고 있는 하중을 더 많이 받아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영숙 씨에게 걷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날,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 무릎은 점점 더 망가져 버렸죠. 서가지고 식당에. 식당에 일하세요? 예.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10시간, 11시간. 무릎 안쪽 연골이 닳고 그 부위의 관절 사이가 좁아진 김영숙 씨.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실리면서 다리가 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 치료를 위해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이렇게 절골술이라는 수술이죠. 예,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절골술이 잘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상당히 편안하게 나머지 생활을 갖다가 잘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갖다가 연기를 즉 이제 천천히 진행하게끔 해줌으로써 우리가 인공 관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갖다가 늦춘다는 그런 장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절골술은 뼈를 의도적으로 부러뜨려 체중선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경골 아래쪽을 절골해 공간을 벌린 다음 금속판과 나사로 고정시켜 주는데요. 벌어진 공간에는 뼈를 이식해 채워넣습니다. 수술 후 체중선이 바깥쪽으로 옮겨지면 안쪽 관절에 부담을 덜게 되죠. 무릎 관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골술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오던 무릎 체중을 약간 바깥쪽에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술전에 이 바깥쪽 관절면이 괜찮은지, 특히 이 퇴행성 변화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수술이죠. 절골술은 최소 1년 뒤에 절골됐던 뼈가 아물면 고정물을 제거해줍니다. 제거하기 전 관절 내시경을 통해 연골 상태를 확인합니다. 통증을 유발했던 김영숙 씨의 안쪽 연골. 체중선을 옮기면서 바깥쪽 연골에는 손상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안쪽 연골보다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측 연골에는 문제가 없고 유합 상태도 좋은 김영숙 씨. 고정용 금속판과 핀을 제거해줍니다. 절골술은 자신의 관절을 보존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무엇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운데요. 단, 운동 범위에 심한 제한이 있거나 무릎이 심하게 휘어진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일자로 반듯하게 교정된 김영숙 씨의 다리.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미스 코리아 다리가 되어 있고, 너무 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그거로 나섰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나 자신도 만족하고. 한번 손상된 무릎은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후에는 인공관절을 선택해야만 하죠. 하지만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50대 환자들에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됐던 강만호 씨. 50대 초반에 인공관절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2년 전 인공관절 대신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받았습니다. 연골 아랫뼈 일부분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줄기세포를 주입하는데요. 이 연골이 벗겨져 있는 부위에 쉽게 말하면 이제 미세 천공술을 해서 거기다 줄기세포를 덮어줌으로써 이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천천히 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연골이 하얗게 돋아나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연골이 재생되기까지 최소 6주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강만호 씨의 무릎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모든 퇴행성 관절염의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관절도 뭐 10년에서 한 15년 간다는데 예.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갈란가?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뭐 젊게 만드는 수술이 아니고 일단 자기 퇴행성 관절염 자체를 진행을 늦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반대쪽에 이런 현상이 올라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는 그냥 쭉 유지만 잘 하시면은 뭐 다시 뭐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수술하고 잘 해놨다 하더라도 이 환자분들 이 사후 관리, 술 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또다시 퇴행성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이 퇴행성 진행을 늦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분들의 이 무릎의 철저한 관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을 만큼 운동을 좋아하고 즐겨 했다는 강만호 씨. 하지만 아픈 다리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무리한 운동이 강만호 씨의 무릎 관절에 독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못 걸었죠. 뭐 쩔뚝거리고 다니서니까.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자유,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는 강만호 씨. 무릎을 혹사시켰던 과거를 거울 삼아 아끼고 지켜나갈 겁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그만큼 빨리 퇴행성이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관리도 좀 잘하고 이래 지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이제 운동은 하면 안 되겠죠. 손명환 원장이 홍재순 환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환자의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쑤시고 저리는 무릎. 원인은 10년 동안 안고 살아온 관절염 때문입니다. 다리가 O자형으로 휘는 변형이 진행된 상태죠.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약도 드시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무릎 주사도 많이 맞고 오시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이제 결국은 인공관절 치환술로서 남아 있는 여생을 조금 안 아프고 다리가 발라서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아낌없이 써온 두 다리. 이제는 휘어지고 닳아 제대로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딸들 아들들이니까 이제 다 이제는 출가를 했지만은 하나도 결혼 안 시키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겠네. 그걸 다 하려면 힘들었지요, 사실은. 어쩌다 보니 내가 이런 식으로 됐나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허망하죠, 이제. 그렇지. 이제 뭐 이제는 수술 해가지고 하루라도 안 살라고요. 홀로 가장이 되면서 내가 아닌 가족의 그림자로 살아온 삶. 어머니이기에 참고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수술대에 오른 홍지순 씨. 먼저 손상된 연골판과 염증으로 인해 부서지고 자라난 뼈들을 제거하는데요.
환자의 무릎 모양과 크기,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전 긴 금속 막대를 이용해 골 간격과 축을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데요. 우리 인공관절은 수명이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축과 정확한 간격을 맞추지 않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쓸 때 통증을 유발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관절 수명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절낭 사이의 갭, 즉 간격과 정확한 축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재순 환자의 망가진 관절을 대신할 인공관절. 거기에 골 시멘트를 바르는데요. 인공관절을 뼈와 단단하게 접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무해한 성분으로 고정력이 뛰어나죠. 대퇴골과 경골에 금속 보형물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공 연골을 넣어 무릎 관절이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까지 축과 간격 등을 확인하고 수술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4일 후, 극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눈물로 지새웠던 나날들, 홍재순 환자는 편안해졌을까요? 고통스러웠던 얼굴이 한층 밝아졌죠. 수술했던 무릎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하고 사실 그 다음 날부터 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이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한 3일경부터 시작을 하고 각도가 잘 나오는 것 같으면은 뭐 굳이 그렇게 크게 물리치료 연연하지 않고 저는 물리치료보다는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야 우리 환자분 무릎에 일단 지지대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근육 파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운 채 재활을 시작한 홍재순 씨.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배우듯 최선을 다합니다. 오직 한 가지뿐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첫째는 걸어 다니는 게 힘드니까 어디를 안 가지지. 가만히 맨날 누워있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꼰치 가지고 좀 안 아프게 살아야지. 너무 힘들었지. 고통에서 벗어나 인생의 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3년 전 통증이 시작됐다는 김윤경 씨. 무릎에 좋다는 치료도 많이 받아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급기야 2개월 전부터 증상은 더 심해졌고 지금은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데요. 뜨끈했는데 그게 그냥 치료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 2년 또 뭐 그냥 약간 아파도 그냥 괜찮게 잘 지냈어요. 지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막 뭐로 다치나 봐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김윤경 씨. 그녀의 무릎 상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김윤경 씨가 손명한 원장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퉁퉁 부어있는 무릎.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도 고통스러워하는 김윤경 씨. 다리를 바르게 펴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다리 모양도 휘워진 김윤경 씨.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아마 당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무릎 주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사를 자주 맞다 보니까 이게 화농, 염증화되어서 무릎이 퉁퉁 붓고 열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을 뽑아 보니까 안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화농성 관절염이 동반된 상황. 김윤경 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관절 수술을 해야 하지만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고름을 빼내고 염증 조직을 가능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무릎 안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 염증 조직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변연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이는 부분 다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무릎 뒤쪽에 있는 이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상된 조직과 뼈를 정밀하게 다듬어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항생제를 섞은 골 시멘트를 틀에 넣어 인공 관절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염증을 모두 잡기 위해서인데요. 항생제가 포함된 임시 인공관절을 무릎에 삽입합니다. (1차) 수술 후 최소한 3개월 동안 경과를 지켜보다가 염증 치료가 완료되면 진짜 인공관절을 넣는 2차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윤경 씨가 수술을 받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임시 인공관절이지만 걷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는 김윤경 씨. 아프다고 무척 떨었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좀 막 그런 고통쯤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마저 해가지고 인공관절 넣어가지고 아무 탈 없이 혼자 걸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광지 씨는 관절염의 고통을 6년이나 안고 살았습니다. 참고 미루다가 지난 2013년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삶이 달라졌다는 김광지 씨. 아이고 잘했다 싶으지. 이건 이몸 좋으니까 첫째 뭐쫙 얻어갖고 뭐 어디 나갈 때 뭐 이거 그거 바지를 입으면 제일 좋아해. 쫄바지. 무릎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생활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무릎에 하중이 가해지는 좌식 생활보다는 집안 곳곳에 의자를 두고 생활한다는 김광지 씨. 수술하기 전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웠던 계단도 거뜬히 올라가는데요. 수술한 왼쪽 다리는 좋아졌지만 최근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김광지 씨. 해야 돼.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은 막 하지 말고 전대를 가는데 도저히 안 돼. 어디 갈 때는 약을 한 첩수 먹어야 되지. 안 그러는 것도 못 가. 오른쪽 무릎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명한 원장을 찾은 김광지 씨. 오른쪽 다리뿐만 아니라 수술한 왼쪽 무릎 상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왼쪽은 뭐 제가 봐도 한 1년 5개월 됐는데 경과 괜찮으신 것 같고, 예. 오른쪽 무릎은 뭐 어머님 편한 날 보고 나를 잡는 게 맞겠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약물 치료를 해가 가는 거는 약물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뭐 그때뿐입니다. 다리 변형이 온 오른쪽 무릎도 인공 관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안 아프고 일자 다 돼갖고 온데 다 댕기고 싶고 하나를 젊을 때 그래 하고 싶어요. 뭐다마 아파갖고 참고 약을 먹고 이런 그걸 해갖고도 많이 견디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안 돼요. 수술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잠 못 이루는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은 의료진. 이들을 믿고 늦지 않을 때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늦게들 병원에 오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릎이 부은 상태로 아픈 지가 뭐 몇 개월이 되셨는데 뭐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뭐 약만 먹고 특히 이제 파스 같은 거 바르시고 조금 빠른 시간에 병원에 오셔서 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릎을 더 안 망가뜨리고 즉 인공관절까지 안 하고 오래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년의 행복 조건 중 하나인 튼튼한 무릎. 아끼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만이 무릎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긴 인생길, 건강한 두 다리로 100세 청춘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길 바랍니다.